황하나는 1988년 7월 13일 생으로 올해 나이 34세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형의 외손녀이자 황제필, 홍영혜의 딸입니다. 마약 관련 혐의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화제의 인물로서 여러 혐의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얼굴을 알리며 아버지 황제필이 운영 중인 쇼핑몰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최종훈, 이종현, 쌈디 등 여러 연예인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의 전 약혼녀였으며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화혼 결별했습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형의 외손녀이며 어머니는 남양유업 막내딸인 홍영혜, 아버지는 영국 웨일스 개방청 한국사무소장 황제필입니다. 하지만 홍영혜, 황제필 두 사람은 10년 전인 2010년 즈음 이혼했으며 홍영혜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방개회사인 대신인텍 대표 서명현과 재혼한 상태입니다. 과거 남양유업은 악덕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며 그 원인은 남양유업 내의 자리 밀어내기와 폭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진 피해 대리점주들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대국민 사과를 늦게 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황하나 아버지 황제필은 황하나의 마약 사건과 함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 황하나와 관련해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 벌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도 딸이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여론의 비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황하나 엄마이자 전 부인 홍영혜와는 이혼 후 15년 동안 교류도 없었다며 남양유업 일가와 교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황하나는 우리 부모가 경찰총장에 베푸다라며 경찰 최고위층 인사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이 기자가 입수한 녹취에 공개되며 뒷백설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마약 투약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하나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황하나는 재작년 7월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유예 풀리자마자 또 한 번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황하나는 지난 2010년부터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마약 투약 혐의 이외에도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함과 동시에 남편이라고 알려진 오세용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악플에 시달렸던 황하나는 인스타그램에 진짜 살인자들 안녕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황하나는 과거 박유천과 연애하면서 필로폰 1.5g을 3차례나 매수하고 6차례 정도 투약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으나 화혼으로 이어졌고 박유천의 지인은 황하나가 결별 후에도 박유천이 잠자는 동안 촬영한 누드 사진으로 박유천을 협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하나는 지난 2020년 9월 남자친구 오세용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황하나의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로 알려졌으나 남자친구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황하나는 고인이 된 남편 오세용과 지난해 10월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황하나는 남편 오세용의 오랜 친구인 20대 남성 남모씨 등과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황하나 남편 오세용은 경찰 조사 당시 이상한 진술을 이어갔는데요.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라며 황당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자할 때 몰래 놨어요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사실 혈관에 주사 잘 놓을지도 모른다. 경찰이 너 초보자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라고 그랬다 등의 황하나, 남편 오세용, 지인 남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욕설과 함께 상습적인 투약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황하나가 남편 오세용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였는데요.
결국 남편 오세용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앞서 황하나의 혐의를 부인했던 진술 일부를 번복하였고 황하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황하나 가족이 오세용에게 황하나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마약 주사를 놓은 것으로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찰 조사 이틀 뒤 황하나 남편 오세용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황하나 남편 오세용이 남긴 유서에는 뜻밖에도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라는 글이 남아있었는데요. 남편 오세용이 사망한 지 이틀 뒤 황하나는 남편 오세용이 지인에게 유서가 있는지를 캐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황하나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하여 입증할 핵심 인물이었던 남편, 지인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숨졌거나 중태에 빠지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자살을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미스터리로 남겨졌습니다. 황하나 오세용, 황하나 오베베, 오세용은 누구? 박유천의 전 여자 친구이자 파혼한 당사자인 남양유 외손녀 황하나 관련 내용이 또다시 이슈 목록에 오르며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망한 황하나의 남편, 바티칸 킹덤 정체 황하나와의 관계는? 바티칸 킹덤은 국내에서 마약을 받아 유통한 마약 유통의 국내 총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하나가 경찰에 체포돼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던 2020년 12월 7일 경남 창원의 경상남도 경찰청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국내 마약 판매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오던 조직의 검거 소식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해당 조직원 총 100여 명 중 약 20명이 구속되었고 해당 조직은 국내 마약 유통 판매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는 내용도 경찰 발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해당 조직의 수장이 바로 일명 바티칸 킹덤. 바티칸 킹덤이라는 예명을 쓰는 사람은 올해 26살의 이모씨로 후순할 마약왕 전세기라는 박광렬로부터 마약을 받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관리자였고 2020년 10월 27일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티칸 킹덤은 국내 총책으로 한국 내에서 점조직 형태의 조직 운영을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일명 던지기 수법이나 차 안 거래 수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의 불법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유통된 마약류 등은 또다시 지방의 각 지역으로 이동되어 또 다른 중간 판매책을 통해서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밝혀진 것만 202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총 3차례 판매 금액은 시가로 약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위 8억이라는 금액은 단 2달 동안 이루어진 거래액이니 국내에는 더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판매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MBC 뉴스를 통해서 황하나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는데 해당 녹취록에서는 황하나가 바티칸 킹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 씨가 국내 마약 총책인 바티칸 킹덤을 한 호텔에서 별도로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바티칸 킹덤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의 유통 총책이 위에서 언급한 바티칸 킹덤이라면 바티칸 킹덤에게 텔레그램 판매 채널을 만들어주고 마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은 바로 마약왕 전 세계로 불리는 박광렬이라는 인물. 박광렬은 올해 41세의 남자로 2016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기로 살해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한 잔인한 사건의 주범인 인물입니다. 그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검거돼 재판을 받았지만 2017년과 2019년 입원이나 탈옥 후 도피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마약의 총판매책인 바티칸 킹덤이 2020년 10월 27일에 경찰에 체포된 바로 음날 탈옥 중이던 국내 마약의 최종 총책이자 최고 보스인 마약왕 전세계 박광렬은 2020년 10월 28일 오후 6시에 필리핀 북부 구나주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에게 다시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 마약의 최종 총책인 박광렬을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받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긴급 체포됐고 1차 조사에서는 황하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탈색과 염색에 이어 눈썹까지 다 밀었다는 그녀의 대처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과 혼인신고까지 했던 전남편 오세용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고 자신과 절친하게 지냈던 지인남모 씨 또한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경찰의 수사와 대한민국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또 한 번 뉘우치겠다고 다짐하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마약 밀반입과 유통 판매의 총책인 바티칸 킹덤과 최종 보스인 마약왕 전세계 박광렬의 관계는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